이번 시간에는요, 이 서희초 선생님 그리고 주호민 작가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희초 선생님. 자, 지난해부터 이미 학교 측에 내가 좀 힘드니까 상담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서 학교 측이 10차례 상담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올해가 될수록 더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10차례 중에 8건이 올해 있었던 상담 신청이었고 숨진 이번 달에만 3건 요청을 했습니다. 그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게 2건입니다. 이 사건 다음 날 사건 보고를 하면서 학교 측이 학생이랑 학생 학부모의 만남을 주선해서 사안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도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 해결됐다고 안도했는데 이 사건 관련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를 해서 놀랍고 소름 끼쳤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 측은 교사한테 그럼 전화번호를 얼른 바꾸라. 이런 답변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학부모가 계속 저렇게 이미 해결이 됐고 잘 원만하게 끝났는데도 계속 밤이고 낮이고 계속 연락을 하는데 결국 학교에서 해준다는 해법, 알려주는 해법이라는 건 아유, 김 선생 그 전화번호 받고 이게 뭡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 같고요. 고통스러워하다 보니까 3차례 이상 지금 상담을 지금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본인의 어떤 힘듦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학생이나 학생 부모가 자꾸 선생님 잘못이다, 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의 탓이다, 내 탓이라 생각이 들고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본인 스스로 심각함을 느껴서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교사 잘못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상담을 하는데 또 다른 상담에서 또 다른 학생을 좀 얘기를 하면서 학생이 이제는 학급에서 금쪽이 아주 이 문제 일으킨 아동을 말하는 건데 금쪽이게 됐고 상담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요. 학부모한테 연락을 했는데 학부모가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서 말하기도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상담을 하면서 여러 힘든 어떤 것들을 호소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서희초 문제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많은 이 제보를 해주시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교장, 교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교의 운영 책임자들도 정말 문제가 많다. 입을 모아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소장님. 네. 딱 그런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진짜 어떻게 방법을 못 찾겠는데 학교 측에서는 아유, 김 선생님 전화번호 받고 이게 해법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당신 교사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은 좋았는데 전화번호를 바꿔라라는 얘기는 적절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를 바꿔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의 기분은 어땠을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변화할 수 없겠구나. 내가 이제 나아질 수 없겠구나. 난이 고통이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10번이나 상담 요청을 하셨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괴로워서 아주 몸부림을 치신 건데 사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립니다. 예. 자, 지금 진상조사 중이긴 하지만 상담 내용으로 추측해 보건데 숨지기 전에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이 교사분이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분명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올해 1학기 동안 이번에 지금 이 서희초등학교에 학부모들이 제기했던 민원의 내용이 어제 뉴스룸에서 공개가 됐어요. 네, 공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박모 의원실에서 받은 내용인데 보게 되면은 2023년도 서희초 1학기에 들어온 학부모 민원을 보면은 5개월 동안에 11건이나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한 건을 보게 되면은 4월 달입니다. 한 학부모가 학교 시간 앞 도로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솜사탕을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 통이 위험하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감하고 학교에 보안관이 있습니다. 학교 보안관들이 사실은 교문을 통해서 출입하는 걸 통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학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게 뭐냐면은 차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교통 관계자야? 뭐야? 경찰이야? 뭐야? 이렇게 시비를 하고 욕설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부모는 또 그리고 이 욕설 한 것뿐만 아니라 서초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민원을 넣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숨진 교사 고인의 유족들이
어제 어떤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고인 사촌 오빠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애꿎은 서희초 교사 전원을 경찰서로 불러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었고요. 동생이 많은 동료 선생님들을 좋아하고 존경했는데 관련 없는 동료들이 조사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동생도 괴로워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 고인의 사진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저렇게 사진을 올리고 포기하지 않을게 이렇게 아래에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인원만 동의를 구하고 조심스럽게 조사해줬으면 한다라고 당부를 했고요. 또 모든 학부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학부모를 조사하고 지치게 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많은 학부모님 또한 동생에게는 든든한 우군이었다 강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가족 측이 조사하고 알아본 내용이 있는데 이게 경찰의 발표와 다르지 않기를 원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예. 자,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좀 주목해 주십시오. 어제 저희가 이 웹툰 작가 주호민 작가 관련해서 이 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 이슈를 다뤘는데 오늘 이 주 작가의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님 중 한 분이 저희에게 직접 많은 걸 얘기해 줄 수 있다라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학부모들의 반박입니다. 자, 왜 주호민 씨 이 자녀분과 같은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연락을 주신 것부터 좀 설명을 하죠. 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초기에는 사실 이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참아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호민 작가는 또 워낙 이미지도 좋은 데다가 유명인이고 또 학부모들은 그에 비해서 평범한 일반인이고 이게 공론화됐을 때 교사가 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 주 작가의 입장문이 올라오면서 이걸 보고 이건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겠다, 반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보를 결심했습니다. 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번 상황이 학부모들끼리의 단순한 감정 싸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 작가의 아들이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뭐가 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는데 그동안 참았다가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얘기를 좀 하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이 학교 한 180여 명의 전교생이 있는데 한 2020년부터 처음 특수학급이 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래보다 좀 느린 아이들이 수소문해서 찾아오던 그런 학교로 좀 유명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주호민 씨의 그 아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됐던 부분이 2021년입니다.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부터 좀 폭력을 좀 행사했던 것 같아요. 입학했을 때부터 애들을 때렸는데 특히 자기보다 몸집이 좀 작은 여자애들을 때렸다 해요. 자기보다 키가 크거나 또 뭐 몸집이 큰 남자 여자애들한테는 때리지를 못하고 작은 애들 때렸다 그러고 당시 엄마들은 또 장애를 좀 모르니까 또 유명한 주호민 씨 아들이니까 그냥 넘어가 줬고 일을 크게 안 벌린 건데 이번에 이제 이게 일이 터지니까 이것까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 학부모님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궁금한 것이 이번에 이 주호민 씨 측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이 교사분, 특수학급 교사님, 이 선생님. 이분에 대한 다른 학부모님들의 평가는 어때요? 네, 일단 이 고소당한 교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주 작가의 자녀를 맡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급된 그 학폭 사건, 그 사건을 맡을 당시에 담임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코로나19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격리 중이어서 해당 교사가 이 사건을 학폭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교사가 주 작가의 자녀를 상당히 감싸주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피해 학생 측의 어머니 측이 왜 이렇게 그 아이 편만 드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고소당한 교사를 향해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사가 이 주호민 씨의 자녀에 대해서 제 학생이잖아요. 어머니 한 번만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사가 이렇게까지 나섰던 건데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주에 이 교사가 고소를 당한 겁니다. 허허. 그렇군요. 자, 주호민 작가가 이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본인 유튜브 채널에다가 입장문을 냈거든요. 그 입장문의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우리 부부가 그 교사를 뭐 들들 볶았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도 이 학부모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박을 했는데 또 다른 학부모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주 씨의 부인이 사실은 학교나 선생님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들들 볶는 걸 맞다고 하면서 아마 이제 일요일에도 담임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다가 또 취소하는 등 뭐 주말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연락을 했다고 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진실 게임으로 가는 양상이 보입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뭐 따져봐야 할 것이 지난해 9월 저희가 어제 주호민 씨 측이 자녀가 이제 학교 갈 때 교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녹음기를 이렇게 들려서 보냈다라고 전해드렸잖아요. 네. 자, 소장님,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지난해 9월 상황이었는데 네. 최근에도 또 그랬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9월에 사실 그 아동학대 사건은 끝난 것이고 그때 이제 녹음기가 사용된 거에 대해서도 조금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그런데 그 녹음기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올해 5월에도 아이의 가방 안에서 녹음기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놀란 거죠. 이렇게 얼마나 녹음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보통 때도 녹음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합리적인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작가 쪽에서는 학부모님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활동 보조 교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이해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담임 선생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 녹음할 일이 있으면 이 선생님한테 나에게 먼저 얘기해라라고 얘기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활동 보조 교사에게는 또 다른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애가 집에서는 너무 얌전한데 학교에서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아이 생활을 안 다음에 장애 등급 심사를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다 다른 얘기를 그 녹음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놀라고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그 교실에서 녹음기를 또 들고 온 걸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됐냐면 이 아이 바지에서 녹음기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게 뭐지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주호민 씨는 이 교사의 학대 여부, 교사가 그 학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계속 당부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만 딱 하나 짚겠습니다.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교사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지금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이 학부모님들 교사가 고소당한 후에 후임 교사가 정해지지가 않아서 구해지지가 않아서 다른 아이들이 막 불안해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자, 주 작가의 아이는 충분히 문제 행동의 개선이 가능한 아이였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이죠. 아무튼 주호민 작가 측에서도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게 있다면 저희 반론권 충분히 보장해드릴 테니까 연락 좀 주십시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